바람이 잦아든 들녘에서는 한동안 흩날리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는 마치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결이 멈춤의 자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멈춤을 종종 두려워합니다. 멈추는 것이 곧 뒤처지는 일처럼 보이고 가만히 머무르는 순간은 허무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억지로 만들어내며 고요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멈추어 보지 않고 어찌 흐름을 알겠는가. 정약용의 시선에도 이러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거울 삼아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었고 멈춤 속에서 사유를 가다듬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출 때 들려오는 미세한 내면의 속삭임은 무엇보다 섬세하며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요 속에서는 우리가 도망쳐온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지대의 소음처럼 흩날리던 생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멈춤의 문턱에 선 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원인을 삶의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의 결을 살피고자 조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고 사유는 직설적이지 않으며 모든 움직임이 안개를 걷듯 느린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멈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날지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 너머에 놓인 진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아직 이 여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요는 텅 빈 시간이 아니라 흐트러진 감정과 생각들이 자연스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멈춤의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깨달음의 빛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들판으로 스며드는 시간, 그는 어느 순간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밑에 풀이 패는 밤새 머금은 이슬이 반짝였고 길은 앞뒤로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못한 채 묵직한 침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멈추었고 마음도 멈추었으며 생각조차 흐름을 잃은 듯 했습니다. 왜 이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멈추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었고 그는 그 낯섦 속에서 어두운 불안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숨을 고르자 마음 한켠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라기보다 당신은 이제 잠시 쉬어야 한다는 조용한 권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늘 움직임으로 존재를 증명해 왔지만 그날만큼은 움직이는 것이 무엇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소용돌이는 행동으로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자 비로소 주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새 한 마리의 목소리, 작은 물소리.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던 것임을. 이 고요가 원래 있었던 것이구나.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은 이제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스스로 멈춤을 요청하고 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얼굴을 비추지 못하듯 마음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멈춤은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기 위해 선택한 자연스러운 정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흘러가는 구름은 아무 갈피 없이 부드럽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멈추지 않지만 그 흐름에는 서두름이 없구나. 그는 멈추어 있는 자신이 구름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을 재정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는 근처의 바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바위의 차가운 온도는 흩어진 감정을 붙잡아 주었고 그는 눈을 감아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임이 끊어지자 오래전 묻어두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쉬어도 된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그것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오랫동안 잊어온 자신의 내면이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었고 이번 바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향할 준비를 하라. 그가 바위에서 일어나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스쳤습니다. 그 바람의 묘한 온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마음속 빈틈을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해석하려 하지도 밀어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느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분주함 뒤에 가려졌던 감각의 회복이자 멈춤 속에서만 드러나는 미세한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걸었지만 그 움직임은 이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마음은 고요의 호흡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걷던 중 그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은 자연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의 긴장을 스치며 흐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들판 가장자리에서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로 다가간 그는 손바닥을 나무 껍질에 얹었습니다. 거친 결이 손끝에 닿자 오랜 세월을 견딘 나이테의 시간과 단단함이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구나. 흔들리되 꺾이지 않고 소리를 내되 무너지지 않는 그 나무의 모습은 받아들임의 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슥, 스르르. 그 작은 바람 소리 속에는 쌓여온 시간이 담겨 있었고, 마치 오래된 종이문이 드디어 열리는 듯한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람이 스며드는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속 늘 움켜쥐고 있던 지점에 바람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오래된 긴장이 풀려나갔습니다. 이런 고요가 내 안에도 있었구나.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적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순간에 피어나는 내면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잎이 흔들려도 그의 마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음이 마음의 중심까지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그는 나무가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의 춤처럼 보였고 그의 마음도 그 리듬에 맞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일어나 주변을 걸을 때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고 햇빛의 조각들이 나무십 사이로 내려와 그의 발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멈춤 속에 스며든 고요가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을 열어주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고 고요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마음의 결이 있다는 사실. 바람은 다시 한번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더 부드럽게, 마치 다음 여정을 준비하라 속삭이듯이. 숲 밖으로 걸어 나온 그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햇빛은 땅 위에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웠고 멀리서는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또 다른 감정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이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숲에서 떠오른 오래된 감정의 조각들은 그를 채우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를 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미묘한 경계를 명확히 말할 수 없었기에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자 다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내려가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깊지 않은 물은 바위 사이를 지나며 서두름 없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움은 곧 흘려보냄이겠지. 하지만 채움은 어쩌면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아닐까. 계곡물 위로 작은 잎사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잎사귀는 억지로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은 채 물 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도 잊고 지내던 다짐이자 그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다짐을 마음속에서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때가 되어 떠나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한쪽이 분명히 비워지는 감각을 느꼈고 그 비움은 공허가 아닌 새로운 공간의 열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따스한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계곡물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흐름에는 초조함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물은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음도 물과 같아야 하겠구나. 가득 차면 흘러가고 필요 없어진 것은 떠나보내며 새로운 것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질서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계곡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빛의 반짝임, 잎사귀의 흔들림, 바람이 남긴 작은 파동들이 하나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움과 채움은 다르지 않다. 둘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이어져 있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음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더 넓은 공간이 열려 있었고 그 공간은 다가올 깨달음을 맞이할 준비로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계곡을 떠난 그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햇빛은 길가에 기다란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들은 바람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걸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작은 언덕 위에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고 있었고 풀잎들은 한 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서서 하늘과 바람을 마주했습니다.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풀잎들은 흔들리면서도 불이 내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리지만 흐르지 않는 것, 그러지만 머물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 말은 그의 마음 속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 여정에서 수많은 감정을 만나고 떠나보냈지만 이제야 감정에도 서로 다른 성질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감정과 오래 머물며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덕에 앉아 눈을 감자 마음속에서 미처 구분하지 못했던 감정의 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한때 그를 괴롭혔던 작은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었고 멈추어 고요를 허락하자 자연스럽게 옅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흐르도록 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다음에 떠오른 감정은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며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이끌어왔던 감정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기대와 두려움이 엉겨있는 근원적인 결. 그것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머무르는 것이구나. 그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고 머무르는 것은 머무르도록 허락하자. 그 감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거움의 이유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머무르는 것을 억지로 흘려보내려 했던 태도에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풀잎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았고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은 휘청거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춤이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겠구나. 흔들리되 뿌리를 잃지 않고 머물되 경직되지 않는 태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숨결은 바람과 섞여 사라졌고 마음에는 단단하면서도 고요한 중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바람 속의 풀잎처럼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바람은 다시 한번 그를 스쳤고 그는 그 바람 속에서 다음 장으로 향하는 길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언덕을 내려온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다 저물어 붉은 빛이 들판 위를 얇은 막처럼 덮고 있었고 바람은 낮보다 잔잔해져 하루의 숨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빛과 바람 속에서 이 여정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길이 품은 기운은 처음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을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형태없는 불안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그 불안은 그를 끊임없이 어딘가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같은 바람을 맞으며 전혀 다른 감각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숨결은 고르게 흘렀으며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 한가운데 멈추어 섰고 그 멈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이란 정지가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작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하루 동안 자신을 스쳐 지나간 사유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멈춤과 처음 마주했던 순간, 고요로 스며들던 바람, 잊힌 감정이 떠올랐던 연못, 비움과 채움이 이어지던 계곡, 흐르는 것과 머무르는 것을 나누던 언덕. 이 모든 장면은 흩어진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길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이 이끄는 길은 밖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이 길을 잃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바람이 그의 옷깃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고요한 격려처럼 느껴졌고 말없이 이렇게 전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으며 그 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을 거두고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저녁의 첫 별이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멈춤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밝히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흘러가는 감정은 흘러가도록, 머무르는 감정은 머무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요한 중심이 생겨났고 그 중심은 그의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길 옆의 작은 바위에 손을 얹으며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흔들리되 부서지지 말고, 흐르되 잃어버리지 말며, 멈추되 다시 나아갈 마음을 잃지 말라. 그는 더 이상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한 문장은 이 여정 전체를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는 그 길 위로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루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세상은 말없이 어둠에 잠겼고 그는 걷던 길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멀리 산의 윤곽은 흐릿해졌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은 밝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이 오갔고,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라앉은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숨은 깊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람이 한번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뜻도 담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람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길을 잃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이미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중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멈춤을 생각하지 않았고 앞섬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걸음으로 충분했습니다.